김호중 씨 뺑소니 사고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출입하는 연장현 기자에게 궁금한 점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 기자, 사고가 나던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네, 사건을 짧게 한번 재구성해 보자면요. 지난 9일 밤이었습니다. 11시 40분쯤에 김호중 씨가 강남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고요. 네. 그러고 나서 2시간쯤 뒤인 지난 10일 새벽 1시 50분쯤에 김 씨의 매니저가 김 씨 대신 허위로 인근 파출소에 자수를 하러 갑니다. 네. 매니저는 김 씨가 사고를 낼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매니저를 조사하는 경찰이 김호중 씨한테도 연락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차량이 바로 김호중 씨 이름으로 등록이 된 차량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경찰은 차 소유주인 김호중 씨에게 규정대로 연락을 취했고 사고 다음 날까지도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 내용처럼 만일 김 씨가 사고 다음 날 아침부터 깨어 있었다면 경찰의 연락을 확인하고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다만 정확한 수사 결과가 더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17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17시간이 지난 다음에 음주 측정을 했고 음성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김호중 씨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처럼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기 전과 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등 정확한 행적을 밝혀야 하는 숙제가 남은 셈입니다. 네. 법적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그렇죠. 법조계의 설명인데요. 네. 이 사고가 난 직후에 김호중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이 실시됐더라면 음주운전 관련 의혹이 조금 더 명쾌하게 소명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김호중 씨 대신 허위로 자수를 했다는 그 매니저는 어떻게 됩니까? 네, 김 씨의 매니저는 현재 범민 도피죄로 경찰에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를 함으로써 사고를 낸 김호중 씨의 도피를 돕게 한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가 매니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혹시 허위 자수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매니저가 김호중 씨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따라서 김호중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죄도 추가가 될 수 있다는 네. 설명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범인인 자가 타인을 사주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하거나 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네, 또 하나 의문점은 김호중 씨 차량 블랙박스에 이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 메모리 카드가 원래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사고 직후에 누군가 고의로 없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떠들썩한데 김호중 씨는 이 사고를 내고도 공식 일정들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일과 12일에 자신의 콘서트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반성과 해명이 없이 공연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3일 뒤에도 김호중 씨가 참여하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김 씨 소속사 측은 팬카페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아티스트를 지키겠다고 팬들에게 약속했는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